코비드 때 tech 버블, 비트코인 버블 예. 다 겪었죠. 다시 AI 버블이 생기고 있어요. 5월 말에 S&P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네. Magnificent Seven이라는 닉네임을 받은 그 7가지 과목이 금년 들어와서 5월 말까지 한 54% 떴어요. 그러고 나머지의 S&P 500에 493주식 통틀어서 2%. 이거는 올해는 못 가요. 버블은 맞아요. 뭐 테슬라, 엔비디아 매력적인 회사예요. 제가 맨날 이렇게 말해요. 매력적인 회사들이 버블을 만들지 후진 회사들이 버블을 만들진 그렇습니다. 않아요. Price to Earnings Ratio가 지금 150 막 200이래요.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엔비디아 다 필요해요. 하지만 예. 이 가격에 그래서 제가 맨날 작년부터 이러고 다녀요. 가격 문제지 매력적인 회사다. 하지만 그 맥도날드 빅맥을 50불 주고 사고 싶냐? 근데 지금은 150불 주고 사 먹고 싶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먹고 싶으시면은 조심하시라고.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저는 2%입니다. 예, 권프로입니다. 이름을 하든지 프로를 하든지 확실하게 하나를 정하셔야지. 권프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다시 해야 될 뻔했잖아. 아, 뭐 이 정도로 넘어가 주시죠. 네. 예. 아직 프로페셔널하지 못해가지고 네. 그럼 권 아마추어입니다. 네. 예, 아마 자. 이런 조합으로 당분간 계속 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빠지고 들으니까 아주 분위기 좋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신과 함께해서 정말 오랜만에 또 신과 함께 이름 타이틀에 맞는 분을 한번 모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뉴욕 생명 자산 운용 무려 여기 총 투자 운용 자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대략 한 880조 조. 네. 어마어마한 자금을 물론 혼자 다 운영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굉장한 투자 책임자 우리 윤재성 최고 투자 책임자 CIO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한국말을 잘 하시네요, 그래도. 섞어서 해야 돼요. 영어를. 예.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됐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하라 그러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다 보니 여기까지. 네. 와, 근데 880조라는 돈을 운용을 이제 책임을 지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면 올라갈수록 관리하는 게 좀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게 쉽다는 게 이렇게 더 심플해지는 게 밑에 직원들 믿어야죠.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그 리더십 스타일이 lead by example, 나를 따라해라 하고 가르쳐 주는데 요새는 거꾸로 servant leadership, 부하들을 믿고 지켜주고 그분들을 서포트해주고 그분들이 다 일을 해요. 이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사실 880조는 숫자가 이제 워낙 크니까 그런데 사실 뭐 1,000만 원 투자할 때하고 뭐 1억 투자할 때하고 그러니까요. 10억 투자할 때하고 뭐가 좀 많이 다른가요? 처음에는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경험이 생기면서 부담을 덜 받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네네네. 야, 하여튼 오늘 이제 윤재성 CIO 책임자분을 모시고 일단은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 시장이 전문이시니까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좀 글로벌한 이야기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좀 그쪽인데요. 저는 아직도 제가 베리시하게 경제를 보면은 베리시하게 생각하는 건 안 바뀌었는데 참 천천히 꺾이죠. 그러니까 경제를 보면은 미국 경제 GDP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government spending 정부가 쓰는 돈, 그 manufacturing 회사들이 쓰는 돈, service sector 하고 consumer인데 이렇게 나눠서 뜯어보면은 정부는 이제 knocked out 됐죠. 이제 debt ceiling은 해결됐지만 돈을 쓸 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돈 태우는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manufacturing은 작년 4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4분기에 50 밑으로 PMI가 50 밑으로 떨어진 건 contraction이었고 서비스 섹터가 PMI가 지금 딱 50에 가 있어요. 한 2주 전에. 그럼 이제 서비스 섹터도 거짓 knocked out 됐고 이제 딱 남은 게 컨슈머예요. 근데
이 컨슈머는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저는 컨슈머도 지금쯤이면 2분기쯤이면은 꺾이지 않을까 했는데 안 꺾여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서프라이즈. 그 이게 3분기, 4분기 언젠가 꺾일 텐데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틀린 거는 이게 질질 끌리는 거야. 겨울,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사이클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간다. 가을에서 겨울에 넘어간다. 근데 이게 안 오냐는 사람은 틀려요. 무조건 와요. 근데 언제 오냐 갖고 왔다 갔다 혼란인데 우리가 작년에 그 코비드 때 택 버블, 비트코인 버블 예. 다 겪었죠. 네. 뭐 아크 버블, 아크도 막 올라갔다 떨어졌고 네. 이제 다시 AI 버블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설명드리면은 5월 말에 S&P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네. 7가지 과목, 7가지 주식, Magnificent Seven이라는 닉네임을 받은 그 7가지 과목이 그 FANG++ 다시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year to date 금년 들어와서 5월 말까지 한 54% 떴어요. 그러고 나머지의 493 주식, S&P 500에 493 주식 통틀어서 2%. 그러니까 그 7개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고 나머지 투자가들은 별로 재미가 없죠. 그리고 은행주 같은 거 네게티브. 그러다가 저번 주 last week 갑자기 이제 broadening out 이 랠리가 이제 넓혀지고 있어요. 스몰 캡도 이제 다시 뜨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예 주식이 방향을 바뀌지 않냐. 그래서 보면은 미국의 저희가 4가지 빅 브로커들을 보면은 모건 스탠리, JP 모건, Bank of America, Goldman 이렇게 보면은 다 bearish했어요. 그러다가 Bank of America가 제일 조금 최악이었죠. 네. 투자가 입장에서는 왜냐? 4월 말까지만 해도 3,500 막 이렇게 찍고 갔는데 갑자기 4,500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럼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떡하라고. 스트래티지스트가 이래서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방향을 완전히 바꿨고 골드맨이 조금 bearish했지만 그렇게 bearish 안 한 게 4,000을 예상했어요. 연말에 한 4,200대. 근데 갑자기 그분들도 4,500 이렇게 했고 모건 스탠리랑 JP 모건은 꾸준히 bearish한데 저도 bearish 쪽이에요. 근데 JP 모건이 갑자기 너무 최악의 bearish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이거는 올해는 못 가요. 버블은 맞아요. 이 AI 버블을 버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것도 좀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 PE, Price to Earnings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뭐 테슬라, 엔비디아 매력적인 회사예요. 제가 맨날 이렇게 말해요. 매력적인 회사들이 바보를 만들지 후진 회사들이 바보를 만들진 그렇습니다. 않아요. 사람들이 네. 바보는 아니니까. 근데 PE, Price to Earnings Ratio가 지금 150 막 200이래요.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이러면은 제가 꼭 이거를 보시라 그러는데 시스코, CSCO라는 주식이 96년 1월에 만약 사셨으면은 2000년 3월이 피크였거든요. 그때 네. 택 버블 때 예. 19배 떴어요. 그 한 주식이. 그래서 갑자기 이 조그만 회사가 S&P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됐어요. 한 4년 만에. 네. 그러다가 2000년 3월 그때 픽 찍고 지금 23년 후에 예. 아직도 본전도 못 보고 있어요. 피크 때 샀으면 네. 네. 그러니까 23년 동안 디비덴드 받아봤자 그래도 본전을 못 찾고 있어요. 왜냐? 시스코가 한 120 PE가 그때. 예. 근데 이거는 PE가 더 높아. 그리고 그때만 해도 라우터라는 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때 라우터가 신개발 물건이었죠. 네트워크. 네, 네, 예. 네. 지금은 라우터 별거 아니잖아요. 용산에 가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신개발이어서 다 필요하다. 당연히 다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다 필요해요. 하지만 예. 이 가격에 그래서 제가 맨날 작년부터 이러고 다녀요. 이 가격 문제지 매력적인 회사다. 하지만 맥도날드 빅맥을 50불 주고 사고 싶냐? 근데 지금은 150불 주고 사 먹고 싶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먹고 싶으시면은 조심하시라고. 근데 이게 버블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조금 오버슈팅 됐다고 해서 버블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많이. 이만큼이 돼야 버블이 되는 그쵸. 건데 그러면 요만큼이 있을 때 이게 이만큼 될 때까지는 거의 그냥 아무것도 못 그냥 멍하니 지켜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2000년도에 여러 가지 코 부러진 경험이 있어요. 저도 뭘 사든 막 뜨는 거야. 저도 96년부터 2000년까지. 네. 그래갖고 진짜 내가 투자를 잘하는구나. 그러다가 어렸어요 나이가. 지금은 좀 있지만 그러다가 2000년 넘고 2001년도 떨어질 때 뭘 다 깨지는 거야. 그때 느낀 거야. 저도 그때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그 리스크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 투자자는 그렇게 투자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뭐를 팔고 사도 다 뜨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랑 상관없이 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투자해도 뜨고 이렇게 투자해도 돈 잃어요. 그래서 제가 숄트도 더 이상 안 하고 웬만하면 근데 욕심이 다시 엄청 나고 있어요. AI 분야 숏 하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그냥 내스닥을 숄트하면 돼요. 뭐 내스닥. 굳이 막 왜냐면은 그 7가지 과목이 꽤 크게 갖고 가니까. 2000년엔 그 고점 찍고 내려올 때는 뭘 기점으로 내려왔어요? 아니, 그때 뭐 무슨 뭐 큰 사건이 있었었나요? 2000년에? 아니죠. 너무 막 올라가고 버블이라는 거 그래요.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 있다가 자체가 그냥 네. 어느 순간 터지는 거군요. 그렇죠. 버블이 언제 터지는 걸 몰라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 AI는 진짜예요. It's very real 하지만 그 가격을 맞춰주는 주식들이 그렇게 막 150P는 아니에요. 네. 사실 뭐 저도 지금 그 코스닥 지수 좀 보고 있었는데 네. 그때 우리 코스닥 지수가 2,925 갔다가 2000년 직전에. 지금이 이제 893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회복한 게 그거죠. 많이 회복한 게 지금 아직 893.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 뭐 하여튼 근데 바블은 이건 투자가가 어떻게 여기까지라는 말은 못하고 네. 근데 이게 그 지금은 큰 빅테크들의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자산 운용하실 때 이렇게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오면은 그런 부담은 없으세요? 회사 돈을 그렇게 막 휘둘르는 건 아니고요. 예. 벤치마크가 있던 라이빌리티가 있으면 그게 벤치마크잖아요. 예, 예. 거기서 조금 더 사고 덜 사고 이러지 막 흔드는 그런 헤지펀드 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가분들이 이거는 보험회사도 저희 투자가고 진짜 고객들도 있어요. 이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뭐 60% 주식, 40% 채권 이런 벤치마크 있는 물건을 사면은 거기서 제가 주식이 비싸다고 다 팔고 현찰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봤자 뭐 5% 이렇게 덜 갖고 있고 더 갖고 있고 저희가 제일 크게 한 역할은 뭐냐? 그 asset allocation. 미국 주식이 비싸면 제가 일본 주식을 4월 달부터 사고 있어요. 왜냐? 미국 주식이 너무 비싸고 유럽이 비싸니까 아예 일본.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분들 정말 그 업계 뭐 초고수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지금 야 이건 미쳤다. 이거는 버블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아니면 타이밍이 틀리잖아. 그래서 저는 그 베런스의 네거티브 인디케이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한 근데 이게 번만 더. 그런 리서치 센터별로 이게 시장을 좀 다르게 보는 그런 뭐 이유? 시선 아니면 기준 이런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제를 보고 주식이랑 경제랑 짧게는 따르게 갈 수 있지만 길게는 따라가요. 그죠? 그래서 리세션이 온다. 리세션이 저는 1분기, 2분기 이렇게 올 것 같이 생각했는데 계속 늦춰져서 지금은 4분기, 내년 1분기. 거짓 9개월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죠? 네. 이러는 상황에서 주식 AI 버블이 생겨서 뜨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이거를 타고 가냐? 좀 더 갈 것 같아. 딱 모멘텀 보니까 저번 주에 갑자기 이 7개 과목만 떴다가 5월 말까지 갑자기 이제 스몰 캡도 뜨고 이게 broadening out. 이게 broadening out이다 그래요. 다른 과목도 이제 거기에 흥분해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이거를 5% 10% 더 뜰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아예 그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럼 이걸 따라가냐 버티냐 결정을 할 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타임이야. 그리고 운 좋게 산 사람은 이거를 계속 더 사냐 조금 줄이냐
저는 답이 뻔하겠죠, 말 안 해도. 그러니까 강남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 강남에서 농사 짓다가 대박. 예. 그냥 땅값이 올라서. 그럼 다 파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다 팔아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 한번 봤으니까. 근데 어디서 팔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저는 주식 살 때 꼭 3번 나눠서 사라. 네. 팔 때도 이렇게 봐버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그랬잖아요. 당분간은. 예. 그러면 나눠서 파는 것도 당연히 답이죠. 그래. 한 번에 다 팔면 쉽지 않죠. 정 프로님이 좀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아 그래요? 끝까지 가야 된다고? 아 먹어야죠. 아 예. 아니 지금 저 뭐 한참 미국에서 있었던 무슨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뭐 이런 그 은행 위기 이런 거는 아예 이제 얘기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은행이 터지니까 정부가 리퀴디티를 더 넣었어요. 유동성을. 네. 유동성이 아예 엄청 늘어났었어요. 왜냐? 그 은행들을 위기를 걱정해서 이자를 올리면서 페드가 리퀴디티, 트레저리랑 페드가 리퀴디티를 굉장히 많이 인젝트했어요. 네. 그래서 리퀴디티가 익스팬드하면서 주식이 뜬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주식 뜬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거군요. 네. 리퀴디티.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서. 유동성이 늘어난 이유는 은행이 깨지고 네. debt ceiling 이슈 때문에 트레저리도 리퀴디티를 인젝트했고 이제 뺄 거예요. 그게 마르코 JP 모건 마르코가 그러잖아요. 2008년 뭐 리퀴디티 드레인 그렇게 최악이라고. 예.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게 지금부터는 계속 심하게 뺄 건데 그럼 은행 또 위험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제가 이것도 봐야 되는 게 그 사람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리퀴디티가 지금 최고로 막 올라갔다가 이제 이 내려가는 방향만 보면은 2008년이지만 네. 이 높은 자세에서 떨어져서 시간이 걸려요. 이 경제도 지금 회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다가 지금 earnings가 떨어지고 있지만 이 높은 자세에서 떨어지니까 아직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미국 시민들이 savings 모아놓은 돈이 저축한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지금 쓰면 안 돼요. 지금은 없는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캐시플로우가 안 들어오는 돈. 그래도 은행에 저축한 돈이 너무 많아. 그럼 이게 언제 떨어지냐?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축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느끼기에 좀 이상한 게 미국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고용이 좋으냐?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white collar recession이다. 처음으로. 보통 recession이 생기면은 먼저 직업을 잘리는 사람들이 blue collar worker. 그냥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호텔에서 일하는 분들이 먼저 직업을 잘려요. 그게 그 컨트랙션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리는 게 white collar. 오피스에서 양복 입고 일하는 사람들. 근데 요번은 거꾸로야. 뱅크, 은행들, 그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먼저 자르고 아예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분들 잘라봐. 나는 딴 길 건너가서 저 식당 가서 일하면 돼. 그게 모질라요. 일자리가 많군요, 거기는. 너무 많아요 아직도. 한쪽에서 리세션이 발생하면 그게 여파가 당연히 레스토랑 호텔로 갈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천천히 간다 시간이 이거죠. 너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 같은 사람이 이거를 너무 빨리 본 게 manufacturing 원래 먼저 꺾여요. 그 다음에 서비스 섹터. 꼭 이건 every 이런 방향으로 가. 컨슈머가 마지막. 컨슈머는 근데 하루 아침에 돈 안 쓰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꺾일 수 있어요. 예, 분위기에 따라서. 예. 근데 이게 계속 안 꺾이는 거. 그러니까 그 안 꺾이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가 직원을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보통 earnings가 안 좋아지면은 회사가 먼저 earnings profit margin을 지키려고 직원을 잘라요. 예. 근데 2000년도에 너무 많은 직원을 잘라갖고 다시 rehire. 2020년에 2020년 예. 자를 예, 예. 때 코로나 때. 예. 21년도 회복할 때 직원을 찾아서 다시 트레이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힘들었구나. 안 돼. 그래서 버티는데 4분기부터 earnings가 꺾이기 시작하고 profit margin도 이제 꺾여요. 그리고 직원들도 지금 뭐 디즈니도 그렇고 자르기 시작하는데 끈적끈적하게 천천히 조금 자르고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긴 빨라질 건데 제가 뭐가 틀렸냐 속도 이 타이밍 겨울은 오는데 겨울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그럼 예전에 비해서 그 리하이어링 하는데 힘들었던 그 경험이
고용주들한테 그쵸. 강하게 있어서 그렇죠. 레이오프를 잘 안 네. 한다. 근데 레이오프도 보면은 시작됐고 한 3월, 4월 들어와서 그 뭐야 earnings는 당연히 12월 달부터 꺾였는데 again same thing. 차트를 보면 다 그림으로 보면 돼. 이렇게 올라갔다 꺾이는데 예. 아직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회사들이 버텨보자. 리세션이 안 올 확률이 없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없진 않다는 게 언젠가는 오지만 금년에. 예. 리세션이 실제로 오기 시작하고 고용이 나빠지기 그럼 시작하면 자르죠. 아까 말씀하셨던 리퀴디티 그거가 더 공급이 되지는 않을까요? 공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나 네. 중앙은행이나 유동성도 늘리는 거죠. 유동성도 아니요. 늘리는. 그 피스컬은 더 이상 못 늘리죠. 뎁실링 이슈 디베이트에서 네. 피스컬 시스템에서 정부가 정부 돈 쓰는 재정은 거, 못 늘리고 못 쓰고 예. monetary policy가 할 수는 있지만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5점 밑으로 이제 5에서 4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서 네. 멈추고 있어요. 예. 그래서 페드가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6주 전이죠. 그러니까 6주마다 미팅하는데 6주 전에 파월이 은행이 돈을 이제 안 빌리니까 컨트랙트 하니까 우리가 이자를 안 올려도 된다. 그죠. 그런데 CPI 다 높이 나왔어. 금중과 이제 CPI가 곧 나오죠. 예, 예. 이번 주에 예. 이번 주 예.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이게 얼마나 꺾이냐. 이게 꺾이기 시작할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이 안 꺾이면 페드가 또 이자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내지 두 번 올릴 위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네. 고용이 실제로 안 꺾이니까 물가도 안 꺾이는 거고 그러니까 페드도 안 나서는 건데 그렇죠. 말씀하신 리세션이 오면 예. 고용도 꺾이기 시작하고 레이오프도 많아지기 시작하면 CPI도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내려가죠. 물가도? 리세션은 물가가 당연하죠. 내려가죠. 그러면 그때가 오면 네. 연준도 물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 리세션 걱정으로 당연히 머니터리 팔러시도 그쪽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주식 블리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니까 진짜 예. 그걸 기대하시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예.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긴커녕 리세션이 안 오면은 꺾이긴커녕 다시 올라갈까봐 걱정해요. 페드는 지금 당장은 예. 리세션이 오고 좀 세게 오면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은 2% 충분히 가요. 예. 하지만 long term 그거 끝나고 어디 가냐? 저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한 5년 이렇게 수준으로 에버리지를 보면은 3%를 지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지금 매니팩처링 다 갖고 와라. 다는 못 갖고 근처도 못 가요. 다 갖고 가는 거. 뭐 한국이나 일본 뭐 여기 누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빼서 어디 갖다 놔야 돼. 인도나.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 일본 분들한테 CIO 이런 분들 만나 말하는 게 미국이 무조건 중국에서 빼고 싶어 해요. 최 빠른 속도로. 예. 그럼 지금 인도를 생각하고 애플 같은 회사는 근데 일본이 제일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죠? 일본은 20년 동안 그 뉴 테크놀로지에 떠났어. 예. 일본이랑 독일은 옛날 테크놀로지. 예. 자동차 뭐 매니팩처링 다 옛날 거야. 한국은 매력적이게 뉴 네.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걸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다 못 갖고 가요. 왜냐? 미국은 직원들도 없고 엔지니어도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야. 20년 동안 엔지니어들이 다 나가고 다 나이 들어서 리타이어하고 그러면은 뭘 갖고 가려면 엔지니어가 필요해. 한국은 있죠. 미국도 없어요. 일본 같이. 근데 갑자기 뭐 텍사스에 뭐 삼성 뭐 지어라, 타이완 세미컨덕터 뭐 다 짓는 건 좋아. 그럼 거기에 엔지니어들을 써야 돼. 그렇죠. 그럼 그것도 다 데려와야죠. 데리고 그럼 네. 인플레이션이 높은 3% 위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은 생각보다 리세션도 늦게 오고 좀 저축도 덜 떨어지고 그러면 하반기에 그 페드는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저는 더 올리거나 두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두 번 더 올린다. 근데 CPI가 예. 이제 요번에 나온 CPI가 얼마나 꺾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버틸 것 같아요. 지금 하우싱도 2008년도 하우싱 크라이시스 때 너무 집이 많아서 그걸 다 부시기까지 했잖아. 라스베이거스 이런 데는. 예, 예. 그래서 집을 그 후로는 안 졌어요 많이. 그래서 강남 집같이 쇼레지. 애들이 있으면 무조건 강남에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도. 미국은 집이 모질라요. 그래서 집값이 20% 떨어지고 이걸 지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렌트도
올라가 예. 방향이에요.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네. 안 꺾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직원들을 안 자르는 한 웨이지도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CPI가 낮춰지면은 안 올릴 가능성이 보이지만 무조건 한 번은 무조건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연말이나 이제 내년 초 중반 정도 아마 이제 리세션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금년 4분기 무조건 온다고 그럼 생각해요. 4분기. 그다음에 이제 4분기부터 시작돼서 한 1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가거나. 아니요. 리세션은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건 한 1년 가지만 보통 91년도 리세션이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 게 2008년은 리세션이 아니었어요. 그냥 완전히 그레이트 크라이시스 쇼크였고 네. 2000년도도 이코노미스트는 리세션이라고 심플한 리세션이지만 이 텍 주식이 그때 80% 떨어졌어요. 2년 만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코노미스트들이 GDP를 보면은 리세션 마일드지만 마일드 리세션 아니었어요. 최악의 리세션이었어요. 인베스터 투자가 입장에서는 많이 깨졌어요. 그렇죠. 91년도를 가야지 그 마일드 리세션. 제가 예상하는 마일드 리세션 91년도에 일하시는 분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좀 최악의 리세션밖에 안 봤어요. 그리고 정부가 많이 도와주는 상황밖에 못 본 거야. 그래서 자꾸 정부가 도와준다는데 예. 91년도로 돌아가면 정부가 별로 안 도와줬어요. 그때는 GDP는 네거티브 GDP 2쿼터밖에 안 됐는데 91년도 회복이 너무 꾸역꾸역 그래서 느낌으로는 1년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상황은 91년 상황과 비슷하게 갈 거로 보시는 거군요. 정부가 별로 안 도와주고 이자만 좀 내리고 천천히 회복하는 거. 근데 이제 내년인가 그 대선 있지 않습니까? 엘렉션. 그죠? 대선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적어도 대선을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뭘 할 거 아니에요? 뭘 하고 싶어 할 거죠. Every presidential election 때 네. 보통 지금 지키는 정부가 돈을 쓸라 그래요. 그렇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내년 그 선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금 경제를 지키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네. 선거에 시트를 이기려면 경제가 계속 가야 돼. 이제 엘렉션이 오면은 이걸 경제를 유지해야지 보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 데틸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리퍼블리칸한테 못 쓰게 해야 되잖아. 부채한도 협상. 네. 그래서 이걸 묶어놓은 거예요. 2년 동안. 그게 주식시장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럼 안 좋을 결과가 크게 없겠네. 좋을 거 나쁠 거 없어요. 컨트랙션도 그 데틸링 이거 올리는 정치 이 디베이트 할 때 예. 1.5 trillion 10년 긴축. 그걸 열로 나누면은 150 billion a year. 1년에 150 billion이면 미국 경제에는 요만큼이에요. 물 한 모금 자른 거야. 뺏은 거야. 큰 의미 없군요. 그러면은 그 그 내년도에 대신 돈을 못 쓰죠. 추가로. 그러니까 GDP는 마이너스가 한 2분기 정도는 이어질 거라는 거고 그게 리세션 데피니션.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그때부터 길게 느끼기 시작하겠죠. 그 대신 요번에는 피스컬 하고 모니터 크게는 못 와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상하는 건 마일드 리세션이지만 네. 그 굉장히 유명한 ed 하이맨이라는 그 ISI 거진 40년 경험이시죠. 그분이 한 말 저는 와닿는 게 when you get into any recession, you don't know what else will break and how you will come out of it. 토끼가 토끼 구멍에 들어가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가봐야 된다. 그래서 마일드 리세션을 예상하지만 또 뭐가 깨지면은. 근데 봐요. 그 SVB랑 First Republic 깨지니까 우리는 그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페드가 트레셔리랑 리퀴디티를 굉장히 많이 쐈어요. 예, 은행 예. 쪽에. 근데 우리가 그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그래서 JP 모건 그 마르코가 2008년도에 liquidity drain 그 유동성을 빼는 거를 겪을 거다. 지금 많이 올려놔서. 네. 그래봤자 그래도 유동성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좀 급속도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급속도 막 120 마일 그러니까 200km 달리다가 100km 줄여도 그래도 100km지만
너무 급속도를 줄이니까 거기서 뭐가 깨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은행 위기 때 추가로 유입된 유동성이 그 코로나 때 부었던 유동성보다는 보다 적죠. 적어요. 적어요. 예. 왜냐면 그때는 진짜로 너무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금이랑 비트코인을 금은 벌써 산한 게 그때 2019년도 벌써 경제가 이렇게 꺾일까 말까 이런데 막 그 3월 달에 막 이러니까 예. 이렇게 돈을 태우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 혜택을 받는 건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이번에 유입된 유동성도 인플레를 자극하고 증시를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예. 당연히. 그래서 이자를 막 이렇게 올리니까 은행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바보같이 보통 은행은 디파짓을 받아서 예. 한 3년 5년 채권을 투자해서 이렇게 yield curve 예. margin, net interest를 먹잖아요. 근데 욕심내서 10년을 간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미국 은행들만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 Central Bank.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emerging central bank 분들도 이 실수를 한 거야. 다 욕심을 내서. 그러다가 이자를 확 올리니까 다 손해 본 거야. 그래서 달러를 미화하는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도 그런 이유예요. 달러 패드 나라들은 예. 지금 미국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미워한다는 얘기 하셔갖고 저는 들었던 생각이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신흥국 쪽에서 지금 샤기 온 적이 꽤 많잖아요. 그쵸. 예전에 그 2008년 금융위기 극복하면서도 이게 금리 좀 올리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신흥국에서 막 문제가 생겨갖고 막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많이 낮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큰 문제는 잘 안 보이고 또 일본은 네. 아예 금리를 안 올리고 네. 또 그냥 적당히 좀 네.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신흥국이 돼요? 옛날 신흥국이 아니죠. 옛날만 IMF 때만 해도 한국 채권, 정부 채권이 3년 이렇게밖에 안 갔어요. 돈을 짧게 빌렸어. 그러다 갑자기 불경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샥이 생겼는데 돈을 빌려야 돼. 네. 누가 한국한테 돈 빌려줘 그때. 근데 지금 한국 채권이 어디까지 가요? 30년 이상 가잖아요. 이머징 마켓도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심한 샥은 이머징 마켓이 그렇게 안 느끼고 그냥 몇 가지의 이머징 나라들이 욕심을 내서 지금 좀 물려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 대신 정부는 끝까지 갖고 있으면 이자를 좀 덜 벌지. 네. 이 돈이 뺏기지 않을 때 은행은 그죠. 예. 이 정부가 이렇게 이자를 올리니까 고객들이 은행이 profit 그 인트레스트를 안 주면은 빼서 옮기죠. 옮기니까 예, 예.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 돼 할 수 없이.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어쨌든 글로벌 투자를 하시니까 예. 그러면 미국은 이제 대략 상황을 좀 알 것 같고 예.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을 더 좋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4월 달부터 그 유럽이 너무 비싸고 미국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일본을 갔어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일본도 이번에 다녀왔는데 일본 주식을 일본 투자가들이 물어보더라고. 네가 산 이유가 롱텀이냐? 아니다. 나는 일본을 길게는 좋게 안 본다. 이 뉴 테크놀로지 매니팩처링에 끼지 않는 한 짧게밖에 안 본다. 왜냐하면 도쿄 스탁 엑스체인지가 그러니까 지금 키시다라 프라임 미니스터가 일본을 회복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약속했어요. 미국 가서 미국 투자가들한테 토픽스 도쿄 스탁 엑스체인지에 프라이스 북이 1 밑에 있는 회사들한테는 압력을 줘서 네. 임프루브 한다. 그거 믿고 두 번째 나는 매니팩처링 다 일본에 어떻게 다 이렇게 키울 거다. 그거는 안 믿어요. 그러고 저는 yield curve control을 4월 달에 일본 갔을 때 네. CIO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7월 달쯤 푼다. 어. 근데 요번에 돌아가니까 이것도 재밌어요. 그때는 진짜 10명이면 10명 다 7월 달쯤 yield curve control을 푼다. 오. 요번에 가니까 아무도 그죠. 입을 딱 시쳤어. 위에다가 애카데미션이라서 12개월을 지켜본대. 그러니까 갑자기 환율이 140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언헤지를 샀잖아. 그래서 주식은 엄청 떴는데 책 커런시가 뺏어가서 좀 약 올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 마음을 바꿔 싶게. 근데 140, 141 내가 그랬어요. 위에다가 진짜 그 BOJ 가버너가
진짜 12개월 버틸 수 있을까? 왜냐면 솔직히 그러다가 왜 작년 12월 달에 이거를 0.2에서 0.5를 풀었냐. 뭐 여러 가지 뭐 답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환율 때문에 프레셔 받았어요. 환율이 2년 전에 코비드 시작할 때 얼마였어요? 100yen. 예. 지금 150 찍었잖아요. 그러다가 yield curve 옮기니까 150에서 130까지 찍고 지금 135, 140. 또 150 방향으로 밀을 거 아니야. 예. 그럼 또 거기서 뭐 인터벤션 하고 뭐 지지기 볶고 하겠죠. 예. 하지만 이거 풀릴 때까지 헤지 펀드들이 공격을 할 거고 JGB short, yen short 여기다 보니까 저도 블룸버그에서 읽은 건데 여기 traditional asset manager 저희 같이 그냥 long only 한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 푸시하려고. 할 수 없이 yield curve 컨트롤 포기할 건데 문제는 yield curve 컨트롤 포기하기 전에 negative interest rate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일본은 policy가 zero interest rate도 아니고 negative예요. 네게티브 0.1인가 0.2예요. 그거를 먼저 옮기고 yield control 푼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문제는 위에다가 2000년도에 이거는 all the way back 23년 전에 he was BOJ 멤버였어요. 그때 경제 회복 잘 되네 QE 멈추자 그랬었어요. 일본이. 그래서 또 방향을 바꿨어. 그래서 그런 실수하기 싫다 그러는데 다른 실수를 하겠죠. 그럼 지금 일본 경기 좋은 거는 최근에 일본 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일본은 분위기가 어떻고 지금 일본 좋은 거는 뭐가 좋아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분위기 안 좋아요. 그래요? 주식 가격이 좋은 거죠.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주식들 보면은 price to book이 below 1이 너무 많아요. 그 현찰을 일본 CEO들이 사장들이 현찰을 이렇게 끼고 있어. 그죠. 옛날에 QE 할 때도 QE를 해봤자 은행들이 이렇게 끼고 있어.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사장들이 회사들은 돈이 많아요. 끼고 있어. 그래서 이 프라이스 북 일 목표를 안 잡으면은 너희들 딜리스트 한다가 뭐 포인트 협박이 뭐냐. 현찰을 풀어라. 현찰을 풀 때 사장이 컨피던트한 사장들은 공장을 짓든 돈을 써요. 회사를 키우려고. 근데 얘네들이 뭐 해요? 사장들이 그냥 바이백 스탁. 그래도 나 같은 투자가는 6개월, 12개월 혜택을 받으니까 그래도 오케이. 길게 내가 1번을 좋게 안 버는 게 왜냐? 공장을 짓고 리스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주식만 사면은 당연히 주식은 올라가죠. 근데 이게 sustainable 길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본 신문사들 뭐 다한테 저는 6개월, 12개월 예상으로 들어왔지 길게 가려면은 뭘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일본이. 키시다의 꿈이 그 사장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워가 안 맞아요 아직은. 일본은 뭐 짧은 기간 좋아 보이는 거고. 예. 그럼 어디 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작년 9월, 10월에 너무 싸니까 그때 그 메타 살 때 같이 스페큘레이티브 버켓이라고 제가 그래요. 투자할 때 위험한 주식도 조금 건드리면 재미를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럴 때 메타를 샀고 그럴 때 중국 주식을 사라. 하지만 길게는 아니다. 왜냐면은 consumer driven recovery지 manufacturing 아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을 중국 혜택을 받는 주식도 무조건 consumer 쪽으로 보지 manufacturing 쪽으로 보지 말라. 그래서 독일을 싫어하고 독일이 중국 중심으로 export를 하는데 중국은 무조건 consumer recovery고 이게 벌써 꺼지는 게 보이고 기름값을 요새 지켜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우디는 계속 감산한다 그러죠. 60불 70 밑으로만 떨어지면은 1 million barrel 까고 요번에 2번 까갖고 다시 70불 위로 갔는데 또 67불 다시 내려왔죠. 다 중국 이유로. 그래서 기름 값을 보면은 이 경제는 오래 못 버틸 것 같기도 하고 기름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everything else는 계속 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중국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중국 자체도 있는데 우리도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국을 그렇게 좋게는 못 봐요. 당분간은. 한국도
왜냐하면 한국을 보면 죄송해요. 제가 뭐 한국 정치를만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큰 그림을 멀리서 네, 볼 때 네. 한국을 보면 이렇게 봐요. 미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 건 맞아요. 중국은 러시아 이렇게 하고 미국이랑 지금 이게 중심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조건 이코노믹 워. 진짜 전쟁을 하냐 안 하냐 두고 봐야 되지만 이코노믹 워는 작년에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어요. 우리 이렇게 조용히 중국한테 퀀텀 컴퓨팅, 예. AI 이런 하이텍 칩 못 팔게 할 거라. 네. 그럼 벌써 진행하고 시작했죠. 그러고 백신 문제, 그 코비드 때 백신이 다 인도 중국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그 health reason 갖고 있고 energy independence. 그래서 뭐 프래킹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 기름도 이제 더 이상 사우디 디펜드는 안 하죠. 이제 예. 미국 엑스포트해요. 기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나라는 이코노믹 전쟁은 벌써 시작됐고 진짜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지켜봐야 되죠. 3년, 5년. 이 경우에 한국이 미국이랑 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가 입장이지 막 정치가는 아니에요. 예. 하지만 너무 미국 따라가는 것보다 보면은 중국한테 수출을 더 많이 하니까 유럽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유럽도 조심스럽게 중국한테 조금씩 빼고 있는 게 맞는데 너무 나서서 막 중국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 너무 중국을 막 이렇게 막 나서서 막 이건 안 좋게 보여요. 그건 여기서 내가 political statement는 아니에요. 네. 폴리티컬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우리는 사실 하반기에 좀 한국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그 중국하고 연결해서 근데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고 죄송해요. 그래서 좀 그러면은 한국도 별로 이렇게 그 하반기 저는 환율이 약해진다 그래서 욕먹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욕먹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경제가 약해지면은 환율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올라간단 말이죠. 약해지면 올라가죠. 1,400, 1,500 스트롱 달러. 그 방향. 예.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죠? 왜 거꾸로 가냐? 저는 정확히는 안 봤지만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AI 버블에 한국의 예. 혜택이 좋은 게 한국이 제일 잘한 게 뭐냐? 미국의 뉴 테크놀로지 매니팩처링에 끼어 있잖아. 그래서 이 AI 버블에 한국도 즐기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미국도 결국은 리세션이 올 것이다. 일본도 지금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르는 별로다. 거다. 네. 중국도 별로다. 그러면 왜냐하면 불경기를 예상하니까 다 별로로 보이죠. 근데 왜 제가 일본을 갔냐? 이거는 그래도 일본이 제일 싼 주식이에요. 근데 내 말은 뭐 짧게만 가라는 게 아니라 짧게만 보고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판단하고. 왜냐면 키시다가 지금 키시다가 그 사장들을 하고 합의를 해서 투자를 해야 돼. 일본은 20년 동안 진짜로 last two decade야. 그래서 그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한국에 우연히 또 만났어요. 한국 와서. 네. 이 솔러 테크놀로지한 미국 회사 정부랑 왔더라고. 예. 우연히 호텔에서 봤어.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그분이. 자기는 일본에서 자기도 일했대. 나도 일했는데 90년 후반기에 그때는 엔지니어들이 꽤 많았대 일본이. 그때만 해도 소니 TV 뭐 한국에 다 갖고 왔잖아. 지금은 다시 매니팩처링을 끌고 가려면 엔지니어들을 구해야 돼. 없다 이거죠. 20년 동안에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없어지니까 회사에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뭐해요? 트레이딩 회사.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한 말이 맞은 게 자기는 트레이딩 회사는 매력적이고 미쓰비시 이런 거. 하지만 매니팩처링은 안 사냐 그랬더니 아직은 안 산다. 지켜볼 거다. 매니팩처링을 나도 안 사는 게 동의하는 게 키시다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장들을 컨빈스해야지. 자기네들 나라 사장들이 안 움직이는데 혼자 미국 선전하고 다니면 뭐야. 근데 일단 방향은 잘 잡았고 그 사람의 popularity가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lower house election 이거를 부를 거예요. 일본은 또 시스템이 달라서 자기가 부르고 싶을 때 불러. popularity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 불러갖고 vote를 더 많이 갖고 가면은 이제 사장들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지만 거기도 또 골치 아프더라고. 아들이 또 무슨 이상한 일을 해갖고 이게 딜레이 된 거야. 근데 이 키시다 popularity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럼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이제 투자는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무조건 해야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라고 돈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불경기에 나타나는 시장 패턴이나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그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좀 안 그러니까 좋을 저도 때. 저는 그래서 회사 투자는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고 어디로 투자하냐는 말씀드리고 제 개인 어카운트도 이거 공유한 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작년 초반기부터 경제를 별게 안 좋게 봤고 작년에 제가 조금 잘 맞힌 게 사고 팔고를 몇 번 했어요 주식을. 네. 하지만 방향은 파는 방향이지만 몇 번 떨어질 때 3월에 4,200대 욕심나서 산다. 5월에 왜 파냐. 붓페이가 차리고 있는데 그때 막 깨질 때 샀고 그러다가 마지막 판 게 4,250 그때가 8월 말 9월 초인데 그때는 아예 불경기를 예상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거 사고 팔고 안 하고 그냥 아예 긴축 strategic allocation 그래서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한테 그냥 맡겨요. 내가 막 내 돈을 막 바쁜데 뭐 어떻게 사고 팔아요. 근데 그게 60, 40을 그냥 갖다 맡겼는데 주식, 채권을 private private debt 좀 돈이 있으면 프라이빗 뎃이 이자가 12% 막 이래요.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거 갖고 있고 근데 60을 40으로 줄였어요. 그걸 공개했어요. 왜냐 그냥 길게 투자할 때는 그건 아직도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직도 살 길이 멀어요. 그래서 주식을 막 사고 팔고 안 해요. 길게 투자하는 거는. 하지만 그걸 60에 40을 줄였어요. 그때 4,250에서 60에 40 줄인 그 20%는 현찰로 끼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자만 받은 걸로 보면은 브레이크 이븐 저는 지금 4,350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 4,500 가도 다 그렇게 크게는 막 아쉽진 않고 4,500 갈 거라고 예상도 안 하고.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뭐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지금은요. 네. 저는 채권 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그 작년 9월 지나서는 주식은 별로 그 메타 빼고 별로 안 하고 금 사고 팔고 채권 사고 팔고 에너지 근데 TLT 제가 좋아하는 게 TLT예요. 20년 정부 채권 20년보다 긴 거. 그거를 한 3번 사고 팔았어요. 그 금. 왜냐? 아예 불경기에서 혜택 보는 거, 내 방향으로 가는 걸 사갖고 만약에 뭐가 뻥 터져도 좋죠. 그때 채권을 사기 시작하는데 SVP 터지고 나서 채권이 확 떠갖고 팔고 또 다시 모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102불 그때 99불 지금은 102불부터 욕심내지 말고 사셔도 된다. 그럼 금리 수준 낮아질 걸 겨냥해서. 네. 지금 정부 채권 이자가 더 올라가는 이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 이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yield curve control 1번이 포기하면은 quantitative tightening을 미국이 좀 더 세게 하면 이자를 올려서 예. 지금 그 방향도 가능하죠. 그러면 더 정부 채권 이자가 올라가요. 내려가는 이유는 불경기 걱정. 올라가는 이유도 있고 내려가는 이유도 있지만 4% 10년 유지로 제가 투자하는 거 20년이지만 10년 유지로 생각하면은 지금 4.0을 찍을까 말까 하는데 이쯤 되면은 30년도 지금은 위에 가 있지만 밑에 갈 수도 있어요. 인버전 때문에. 하여튼 4% 위로는 계속 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저는. 더 내려갈 걸로 보고.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얼마나 더 올라가겠느냐? 불경기가 언젠가는 올 건데 틀려봤자 금년이고 내년에 오더는 하여튼 4% 그 대신 제가 이렇게도 말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저는 오면은 어디까지 가냐 3%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왔을 때 4월달에 왔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3.5%인데 3%갈 거면 그냥 무조건 사지 왜 아직 안 사냐. 그렇게 막 아무 때나 아무 가격이나 사는 건 아니에요. 싸줘야지 사지. 그냥 3.5에 사갖고. 그래서 저는 사 근처 가면 산다. 근데 제가 지금 미국 채권을 사려면 달러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앞으로 더 강해질지 약해질지도 생각하면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달러는 정부가 페드가 이자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유지되고 예. 불경기가 생기면 유지돼요. 그 대신 요새 와서 그 emerging 나라들이 네. 달러를 안 좋아하고 네. 금을 많이 사요. 예. 그래서 달러는 그래도 유지돼요. 달러는
더 내려가진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자를 올리면은 세지고 네. 불경기가 생기면은 세지고. 아니 근데 그 이자가 내려갈 거에 지금 베팅하는 거잖아요. 채권을 산다는 건. 그렇죠. 그런데 이자가 내려가면 달러는 근데 리세션 때문에 내려가면 달러가 유지되죠. 아. 리세션 때는 달러가 세요. 아. 그지만 그게 픽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막 올라가는 거는 베팅하면 안 돼요. 아예 이 방향에서 말씀은 맞아요. 네네. 이 방향에서 지키고 언젠가 내려가겠죠. 네네. 너무 세요. 여튼 미국 채권이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에는 괜찮아 보인다. 네, 저는 계속 모으고 있어요. 참 살 거 없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저는 그렇죠. 금이랑 채권을 뭐 그런 걸 9월달부터 들춰본다는 건 진짜 살 거 없다 정말. 그런 그 대신 주식은 broad 이렇게 또 말씀드려요. 저는 equal weight를 좋아해요. equal weight. 지금 S&P를 사면 market cap weight잖아. 예. 예. 거기서 보면 몇 프로가 tech. 너무 많은 게 tech이에요. 그래서 equal weight은 500 주식을 똑같은 weight. 500분의 1씩 500분의 1씩 산다. 2000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많이 들 떨어져요. 올라갈 때도 들 올라가겠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그래요. 누가 네. 그러더라고. 밴가드는 무조건 보글이 길게 바이 앤 홀드 하라. 그 맞는 말이라고. 나도 밴가드 어카운트도 있고. 하지만 두 번은 그게 틀린 상황인데 2000년도 겪어보니까 그때는 그게 아니어서 내가 그걸 잘했어요. 그 인덱스는. 그리고 요번에 2001년도에 그거 바꾸라 그랬고 지금도 그 상황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죠? 네. 그렇지만 길게는 인덱스로 가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인덱스 펀드 안 좋아요.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게 마리 인덱스 펀드지 그냥 뭐 테크 펀드 그쵸. 테크 7개에서 산 거죠. 그래서 아예 제가 숏을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QID를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버블은 너무 앞서서 숏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난 숏을 할까 말까 고민해요. 내가 지금 몇 10년 넘게 숏 안 한다고 그렇게 일을 물고 있는데 이건 진짜 나도 욕심이 또 나게. 그러니까 욕심이 문제야. 투자가들한테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근데 시아요님은 좀 이렇게 가치 투자자라 좀 가치에 비해서 빨리 움직이시면 그렇죠. 숏도 일찍 사고 일찍 팔죠. 그러니까 숏도 너무 빨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블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꺼질 때 따라 내려가도 돼요. AI 이 테마가 버블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버블이라고 믿어요. 저는. 네, 예전에 그 시스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스코가 당시에는 그렇게 비쌌던 이유가 그 라우터에 대한 뭐 독점 기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라우터는 시스코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우연히 라우터 수요는 늘고 열심히 만들던 건 시스코라서 생겼던 거품이죠. 그러니까 인텔이랑 시스코랑이 인텔은 버블은 아니었지만 비싸게 갈게. 인텔이 60% 마켓 쉐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앤디 그로스 그 CEO 인텔이 제가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CNN 피니클에 나와서 Only the paranoid survive. 진짜로 paranoid 한 사람이 이긴다. 근데 그 사람 말로는 paranoid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악착같이 한국 사람같이 한국 사람들이 왜 성공했어요? 몰두하고 진짜로 악착같이 경쟁. 그렇게 갔어요 인텔이. 그 후로 지금은 인텔이 아예 최악이지만 아예 AMD 맨날 AMD가 인텔한테 터졌어요. 그때 시스코가 똑같은 자세였어요. 라우터 only 컴퍼니가 아니었지만 진짜로 biggest market share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잘 팔고. 왜 이익을 그렇게 못 냈죠? 그 이후에는 이익을 못 낸 게 아니라 바블이 터진 거 아니에요. P가 120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매력적인 회사지만 P가 200인데 이걸 계속 갖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이 한 10배쯤 늘어나면 설명이 되는 보통 주식은 P가 인덱스는 15에서 20이에요. 12에서 19예요. 지금 19 가 있어요. 그리고 테크 주식들은 구글 막 잘 될 때 30, 40, 50까지도 가능해요. 왜냐면 그만큼 빨리 earnings를 키우니까 50이 40 되고 30 다시 돼요. 근데 200에서 얼마나 빨리 커야지 200을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AI를 다 걔네들이 갖고 가야 될 텐데. AI 하려면 그 칩이 필요하다고들 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AMD랑 엔비디아가 뭐를 잘했냐면 그래픽을 하려면은
빨리 GPU. 예. 예. 근데 그거를 인텔이 안 한 거야. 그걸 놓친 거야. 그 예. 큰 그림을. 예. 그래서 AMD가 대박 난 거죠. 그때 맨날 인텔한테 의젓터지던 주식이 지금은 GPU 투자를 잘해서. 그러나 그 가격은 아니다. 네. 지금 아마 미국 투자하신 분들께 분명히 어떤 이거 갖고 가신 분들은 아이 쟤뭐 저렇게 말해요.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다. 난 그 사람 참 신기해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떠든다고 이 주식이 움직일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안 움직이죠. 하지만 이건 저의 뷰고 그걸 갖고 운 좋게 갖고 가신 분들은 강남에서 농사 짓다가 대박 나신 이걸 알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뭐 지금 시아님 말씀하신 게 버블은 좀 더 간다. 맞죠. 라는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맞아요. 네. 더 가지만 언제 팔 것도 중요한 걱정. 걱정이라 결정이에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워낙 이제 스마트해지셔서 미국 주식도 많이 하시고 또 채권 그쵸.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오늘 말씀이 꽤 큰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이게 봅니다. 현금 이익을 따로 가져가는 거는 나중에 가격이 더 좋아지면은 다시 살려고 현금 배분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또 중요한 약속이 또 있으시니까 예, 오늘은 예.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마무리하고.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뉴욕 생명자산 운용의 윤재성 CIO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